많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몰라. 그리고 TV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더 생각이 없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독일 제품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좋은 겁니다. 네. 예전에는 영국 짝퉁이라고 했습니다. 짝퉁. 왜? 네. 지금 연구 안 치잖아요. 지금 영국 뭐 도자기 같은 거 좀 쳐주고 이제 뭐 브랜드 몇 개, 뭐 패션 브랜드 몇 개 쳐주긴 하는데. 요즘 연구 많이 써. 그래서 이제 뭐 1876년에 이제 박람회 했는데 예, 저렴하고 안 좋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냐면은 전쟁하면서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중에 좀 유명한 게 뭐 있죠? 벤츠, BMW, 예, 아우디, 예. 걔네들이 다 포드, 포드는 이제 미국 거고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어차피 아우디 쪽이니까 어쨌든 그 세 개 회사가 독일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네 것들 무역 보호하고 막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어요. 이러한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결국에는 돈 보고 일어나는 전쟁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짝퉁 대하듯이 이제 상품 뭐 표기를 해라, 이게 저기서 왔는지. 그래서 메이드인 이런 거 생겨난 거고요. 예. 그래서 메이드인이 생겨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의 품질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이게 핵심이 1차, 2차 세계대전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국이 해상 지배권을 갖고 있던 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누가 도전했었냐면은 러시아가 도전했었죠. 러시아가 도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그거만 갖고도 또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이트 게임이 언제 끝났냐면은 러일 전쟁에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1907년에 그레이트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러면서 세계 대전이 확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독일하고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이 그렇게 되면서, 독일과 영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은 독일하고 영국하고 유럽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죠.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전쟁의 피해를 안 본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네,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계은행과 세계경찰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긴 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축통화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돈을 얼마 바꿔줄 테니까, 금을 얼마 바꿔줄 테니까 우리 돈을 기준으로 해서 너네가 돈을, 환율의 개념이 생겨나는 게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그걸로 그 기축통화 국가가 되었는데 그거의 이득을 너무 누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 서유럽을 다시 재건하는 데는 미국 돈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돈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미국이 투자한 돈이 이제 서유럽권하고, 또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되면서 냉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1세계, 제2세계가 생기면서 자기의 경제 블록을 보호하는 데 이 돈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는 뭐 금방 무너지기는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하냐면은 그렇게 자꾸 자기네가 돈을 퍼주잖아요. 네. 자기네가 그 달러를 금에 기반해서 하는데, 이게 끝났을 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가 한 70%의 금이 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됐었는데,
이제 계속 이런 냉전 때문에 계속 돈을 쓰고 베트남 전쟁에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이 씨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우리 금으로 바꿔줘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황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그거잖아. 뱅크런처럼 은행에 돈이 없는데 내 예금 주세요 이러면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위기가 오죠. 그래서 닉슨이 없다. 나 안 줘. 한 게 이제 닉슨 쇼크입니다. 쇼크가 딱 온 거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화폐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은본위제가 됐다가 영국이 잡으면서 금하고 은이 같이 본위제가 되면서 이제 영국의 질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되면서 달러가 금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달러가 그냥 금 역할을 한 거 아니고 뭘 위주로 하게 됩니까? 석유 때문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을 포기했는데도 달러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긴 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석유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는 게 지금 룰입니다. 네, 그래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거든요. 냉전이 되면서 이 파란 국가들은 친미 국가들이고 빨간 국가들은 친소련 국가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제3 국가들이 이제 녹색이었고. 그러니까 제3 국가를 선택했던 데는 이제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치적인 중립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다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어디를 붙었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 체제가 다 무너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은 파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에는 이렇게 조립 가공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조립하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데가 되게 중요했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는 디자인하고 그다음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하고 서비스하는 쪽이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20세기. 네, 그래서 20세기에서는 제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세기에 제조 이 붐에 좀 잘 탔던 거고. 예. 그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우리는 디자인하고 기획 쪽으로 가고 있어요. 디자인. 예.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발명하고 이런 초기 시장 개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디자인 이쪽이 지금 산업 쪽에서는 많이 필요한 인력들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조립 가공보다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된 거와도 다르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개편되는 시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게 밸류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축통화랑 해상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네는 마음대로 찍어라 하고 지금 세계가 냅두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꾸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하는 게 국제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그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럼 미국이 리더십을 계속 가져갈 거냐? 힘들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러면 미국이 아니면 누구냐? 중국이냐 러시아가 가져갈 거냐?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요. 진짜 큰일 나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누구냐? 그래도 미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대신 미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느 시장?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시장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질서가 좀 잘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더. 근데 지금 질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그런 거잖아요. 페미니즘이나 아니면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질서를 좀 더 이렇게 파괴하는 쪽, 이름으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조금 약간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게 다 모던에 대한 히스토리잖아요. 네. 이 모던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다. 뭐 근대, 근세, 현세, 뭐 현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거가 하나가 뭉쳐서 지금 현대의 세계를 구축한 질서인데 네, 네. 이 질서를 모던 세계라고 하면 네. 지금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80년대부터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강렬해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모던 세계는 아니다. 다음 대안을 내세우겠다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모던의 질서들을 좀 깨겠다는. 그러니까 질서는 깨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렇죠.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이제 됐을 때 그럼 과연 좋은 세상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가치 판단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의 질서에 대한 이렇게 무료함 아니면 이 질서를 너무 오랫동안 가져왔다라는 반발감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질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파괴가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때 파괴가 됐냐 그랬을 때 아니고 지금도 파괴가 됐냐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조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내릴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한번 붙었었죠. 그 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미국의 대항마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러시아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러시아냐 이런 식의 그 의문점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양 패권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냐 미국이. 그러면은 함대가 지금 7개가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항공모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지금 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전쟁입니다. 지금 독일의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의 가스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번 겨울을 이 독일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냐는데 지금 하나가 터졌어요. 그 러시아에서 받는 가스관이 하나 터진 게 지금 독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가 막은 거냐 미국이 폭파시킨 거냐 뭐 음모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룬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와 곡식으로 돌아갔었어요. 예전에는 노예를 먹여 살리는 힘이 곡식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가 돼요?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중세에서는 풍차도 있었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풍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이거 노예 집어넣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 집어넣고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도 있었고. 이게 중세에는 이제 풍차와 물레방아가 있었지만은 이제 현대로 돌아오면서 이런 시스템화된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노동력들을 다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난 건 거의 다 석유에 관련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소련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 냉전이라는 한 축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석유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석유 전쟁으로 보시면은 요 4개의 전쟁들이 대충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차피 다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그러면은 지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에너지는 어디에 뭉쳐 있냐? 그래서 저 빨간 데고요. 지금 일어나는 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 카스피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 석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와서 저렇게 가야 되고.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까지 오는 이 항모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 항로 요 항로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스피해에서 문제가 생겼죠. 카스피해는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유럽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석유 도달하는 이거를 미국이 관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러를 뽑아낼 수 있음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걸프전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 요 세 개인데 지금 조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란이 요 호르무즈 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저희 UAE, 카타르 이렇게 오는 요 해안 여기를 쳤을 때,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왕족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 요 세 가지를 굉장히 이렇게 주시했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 바이든의 실수는 뭐냐면은 3번이에요. 3번. 3번이야. 한 번을 건드리는 바람에 문제가 많아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쓸데없는 거였죠. 예, 그거는 그렇게 건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에서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인권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세 가지가 지켜지는 게 미국의 국익을 굉장히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왜 그랬다는 거 알고. 카스피해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카스피해랑 여기 홍해 있죠. 홍해. 요 두 군데가 지금 이 러시아가 석유를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 지역이 여기도 석유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곡창지대라는 또 하나의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축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제 나토가 점점 커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저는 사람들의 욕망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중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저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면서 지금 인도가 지금 여기서 빠졌거든요. 코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미중 전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빨간 것들이 이제 유라시아 노선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저쪽에 수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륙으로. 왜냐하면 해상을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미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의 무역을 우리가 잡겠다. 그러면 미국이 소외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중국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만드는 것도 이 철도를 뚫어서 미국 손대지 않고 그냥 유럽으로 바로 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되고 계속 기득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중앙아시아가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미국과 중국의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이런 거가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뚫려야 우리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철도나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지. 우리가 중국의 경쟁국이냐 아니면은 충분히 중국의 아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활용하는. 미국은 활용 가능해요.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지. 왜 그게 안 되지? 활용을 좀 하면서 그게 안 돼. 과학기술이 지금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과학기술로는 우리를 따라 맞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이런 쪽에서 개인정보 죽이고 보안 앞으로 그럼 걔는 그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상위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가치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중국의 선악을 따질 수는 없고 우리의 가치로 봤을 때 중국이 저렇게 커나가는 게 마냥 좋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중국의 열차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요. 완전 다 좋은 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있는 미국의 해상 항로가 절로 대륙으로 가는 기차 항로보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는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배로 운송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하더라고. 그래요? 기차로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리고 컨테이너는 배로 몇백 개씩 움직이는데 이거는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치를 두고 어디가 좋다 할 수는 없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봐야 돼. 자꾸 접근을 어떻게 하시는 게 문제냐면은 A가 좋아 나쁘다 정의를 해놓고 이제 시각을 막 바라보면은 되게 한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그다음에 어떤 게 우리한테 국익에 좋으냐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미국 체제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내 앞에 항해를 좀 지켜내겠다. 내 앞에 바다를 좀 하겠다는데 중국도 생각보다는 대륙 국가입니다. 여기 영토가 사실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가. 네. 바다가 있는데 여기 대만까지 일본 섬입니다. 여기까지. 네. 안 맞아요. 보이지만. 맞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나갈 수 있는 항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기잖아. 일본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잖아. 뭐야? 일본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일본 땅이 맞거든요. 근데 자꾸 싸워가지고 뺐잖아요. 떼쓰려고 하지면 안 되죠. 이미 국제법 때 자기네가 포기를 했어요. 그 역사 보면은 일본이 그 1600년대에 여기 뉴국이라고 해가지고 오키나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 설탕 만들어지는 맞아요. 네. 여기를 일본이 방했죠.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끝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대만 이후로는 여기 바다를 못 나가죠. 네. 이렇게 요만큼이 나가요. 여기를 지키려고 지금 굉장히 골몰이 쓰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 정리할 때만 해도 중국과 일본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러시아가 문제되면서 이제 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는 뭐냐면은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이 어디에 와 있냐는 거예요. 중국이 어디 와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 와 있냐. 어떤 산업 하나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중국이 우리보다 미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중국을 품을 수 있다라면 중국이 잘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게 경쟁 상대라면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다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